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 의정 스케치입니다. 충북 도의회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제39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싱그러운 계절 도민의 마음에 희망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자세한 임시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제390회 임시회는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였는데요. 먼저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4월 22일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충북 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국토부의 계획안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며 지역 현안도 살뜰히 챙겼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쌍용 CNE 매립장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노근리 사건 희생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중앙초 일원에 들어설 충북도의회 새 청사 소식인데요. 지난 4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열린의회로 거듭날 새로운 청사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과 연종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의원님 모두 산경위 소속이시잖아요.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일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의정 활동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됨으로써 정말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도민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도민들하고 눈높이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마음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상정 의원님은 지난 회기 먹거리 정책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 회기에는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통과가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도민들의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관련돼 있고요. 또 도민들의 경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 도내에는 그 학교 급식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또 공공기관, 또 군대까지 다 포함해서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급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가능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환경, 우리 충북도가 자라나는 유기농산물,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로 도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조하는 것이 먹거리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설치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 위원회 출범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제 도하고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민들의 먹는 문제, 특히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그 공공급식을 주로 다루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또 지역 농산물을 주로 공급하는 그런 그 기관 역할을 하고요. 그 공공급식센터가 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조직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전체 학교급식만 해도 우리 한 30% 정도밖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 그리고 그 밖의 영역에서의 급식을 지역 농산물을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 그리고 아까 소비자인 도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와 위원회는 물론 관계기관이 잘 협력해서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종석 위원장님은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충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방사관 가속기 이 조례는 1조 이상의 이 거액의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또 4조 6천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9조 정도의 그 생산 효과가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그 성공적인 구축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미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또 이렇게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조성 등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속기 활용 산업의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구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속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이렇게 명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였고요. 또한 이 방사관 가속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가속기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또 이렇게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가속기 그 운영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의 다짐이랄까요, 계획이랄까요?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이슈앤피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지원 조례가 이번에 조정이 돼서요. 이제 조만간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먹거리 위원회는 약 50명의 각계각층의 도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만간에 도에서 먹거리 기본 계획, 푸드 플랜 관련한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먹거리 관련한 준비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만 하면 됩니다.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방사관 가속기 그 지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던 날 방사관 가속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가 이렇게 조기에 안착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생과 이게 또 경제 부분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또 이렇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종 안건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심사했는데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결의안 한 건을 채택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의 조례안과 건의문을 각각 수정 가결 채택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계획안 2건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결의안 1건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청 효행 교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1건의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충북도의회는 지역 발전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에 걸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박문희 의장은 4월 14일에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과 지역 공공간호사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4월 22일에는 충북 우수여성 기업제품 할인전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했는데요. 위원들은 20일간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진단검사기관 3곳을 방문해 묵묵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4월 29일 충북지역 공공의료 진단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공유자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괴산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4월 1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수교육진흥조례 제정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을 빈틈없이 살피며 애정어린 의정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